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우리에겐 촉감이 있습니다. 사라락 넘어가는 소리도 있습니다. 잉크 냄새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감각의 하나죠. 종이책은 내용뿐 아니라 이런 공감각적 재미를 주는 반면에 전자책은 편리함과 광범위함을 무기로 합니다. 성량의 낭만과 라이터의 편리함 중에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여러분의 몫입니다만 대세는 라이터가 됐습니다. 책도 이와 같은 길을 따라가게 될까요? 장담은 못해도 전자책의 영역이 넓어지리란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은 전자책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책은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 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박현경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소개를 제대로 했나요? 네, 전자책. 그렇습니다. 네. 책 제목이 무엇으로 읽을 것인가. 네. 제이슨 모코스키. 네, 부제로 아마존 킨들 개발자가 말하는 컨텐츠의 미래입니다. 컨텐츠의 미래. 전자책으로 더 제 생각에는 확대될 것 같아요. 책이. 네, 이미 세계적으로는 그쪽으로 변화되고 있고요. 네. 국내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지만 많은 출판사들이 종이책 출간과 동시에 동시 출간을 전자책을 하고 있고요. 이런 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것 같습니다. 더 확대되고 네. 기능도 더 많아지겠죠. 네, 기능은 이제 오늘 방송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책은 아까 제가 부제처럼 말씀드렸는데, 그 킨들을 개발한, 네. 제이슨 머코스키라는 사람이 쓴 책이고요. 이 사람은 기술 책임자로서, 개발 책임자로서, 킨들 소프트웨어 쪽과 하드웨어 쪽을 다 관여해서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킨들의 어떤 장점이나 단점, 그리고 아마존의 그 회사의 악명 같은 것도 이제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고요. 그냥 개발 책임자였지만, 그 이외에 다른, 킨들 이외에 다른 단말기들도 있거든요. 그것도 소개하고 있고요. 저는 이 책에서 일단 출판사나 유통사나 아니면은 저자 이런 이제 여러 부류가 있잖아요. 독자도 있고. 그 중에 저희가 가장 관심 가질 만한 게 이제 글 쓰는 사람과 독자. 전자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떻게 미래가 바뀔 것인가, 이런 거 초점을 둬서 좀 읽었고요. 그래서 책 표지에도 나와 있지만, 책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읽기와 쓰기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콘텐츠의 새로운 미래는 어떻게 흥미진진한 탐험이 될 것인가에 초점을 둔 책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작가가 아니래도 한 번쯤 읽어볼 만한 호기심이 가는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예전에 음악이 전자음악이 나오면서 처음에 전자음악이랬다 지금 다 음악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제는 그건 네, 아니죠. 그런 것처럼 네. 지금 전자책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다 책이라는 이름을 불릴 거라는 거예요. 종이책은 사라지고. 네, 그래서 그게 이 저자는 그냥 개발자이면서도 자기가 인문학적인 소양이 풍부하고 인문주의자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매 챕터마다. 그래서 자기는 종이책을 사랑하고 종이책이 사라지는 게 너무나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세는 전자책이고 디지털화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책 자체는 저는 이렇게 물론 이제 익숙치 않아서 그렇지만 책 자체는 거부감이나 그런 게 없는데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네. 종이책은 책을 만드는 것 이외의 비용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이외의 비용들, 네. 물류 비용이나 보관의 문제, 운반의 문제, 판촉이나 이건 다 똑같다고 보더라도 네. 나머지 비용들이 좀 아깝다는 생각은 들어요. 저자의 말에 의하면 지금은 이제 저희가 킨들을 사건 아니면 애플에서 만든 아이패드를 사건 네. 여러 가지 기기들, 디바이스들을 사는데요. 누쿠, 반센 노블의 누쿠라는 단말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사는데 돈이 좀 들잖아요. 근데 미래에는
거의 디바이스도 무료가 될 것이고 심지어는 그 전자책도 무료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작가는 어떡하죠? 네, 그래서 무료가 되는데 그 이유 이제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무료가 되면 돈 어디서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읽고 있는 그 책의 챕터에 있는 내지는 그 페이지에 있는 독자 성향을 나타내잖아요. 챕터 내가 읽고 있는 책이나 이런 게 그 문맥 광고 같은 거가 반드시 뒤에 주석처럼 매 페이지마다 있는 거죠. 광고가.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해서 이제 빅데이터인데요. 그런 걸 활용해서 이 사람 뭐에 관심이 있고 취향은 뭐고 어떤 구조를 많이 읽었더라. 어느 페이지를 계속 읽었더라. 아니면 어느 책을 이제 독자 라이브러리가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문맥 광고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그건 좀 무섭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낚시를 좋아하고 뭐 추리소설을 좋아한다 그러면 책 피면은 어느새 그거를 누군가가 쳐다보고 있다가 착 광고를 내주는 거예요. 네, 이미 킨들에는 그런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고요. 킨들을 구매해서 쓰고 있는 독자는 이제 아마존에서 다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페이지에 몇 번 접속했고 어느 책을 몇 번 읽었고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이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좀 싫으네요. 네, 그래서 고객들은 이미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데이터를 다 남겨주고요. 그거를 이제 내 데이터, 개인적인 내 사생활, 독서 취향을 공개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가는 거고요. 나는 싫다. 난 종이책을 무조건 읽어야 되겠다 하면 이제 읽어야 되겠지만 종이책이 점점 이 저자의 말에 의하면 반세기내 전부 다 사라지지 않을 것인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집에 종이책을 갖고 있는 집이 거의 없을 것이다. 50년 내에. 그럼 방 하나가 여유가 생기네요. 대신에 이제 이런 이북들, 전자책들이 있는 건데요. 얄팍한 패드 하나만 있으면. 네. 제가 갖고 있는 책을 다 넣고도 남을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킨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킨들에서 구매한 거는 킨들 단말기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데로 복제가 불가능하고요. 근데 또 스마트폰 기반으로 되어 있는 안드로이드 기반이나 구글 같은 경우에는 여러 스마트폰에서 다 볼 수 있거든요. 영역을 열어놓고 있고. 그래서 단말기 종류별로 틀린데 내가 킨들을 샀으면 킨들 단말기 갖고 있어야 되고요. 다른 걸 샀으면 또 다른 단말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게 좀 복잡하죠. 네, 그래서 책을 여러 권 갖고 있듯이 단말기 종류를 여러 권 갖고 있어야 됩니다. 현재는. 그거는 통합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 그 핸드폰 충전기. 네. 뭐라 그러나요? 잭이라 그러나요? 그게 엉망으로 막 하다가 지금은 아이폰하고 나머지 걸로 통합이 됐죠. 네, 네. 그런 식으로 단말기 종류도 통합이 될 것 같고, 재작년인가요? 교보에서도 하나 단말기 런칭을 한 것 같은데. 교보요? 예, 그렇습니다. 쌤이라고 있고요. 예. 우리나라에 단말기가 꽤 있습니다. 그걸 불려가가지고 거기 가서 그거 듣고 뭐하고 다 했는데 사지는 않고 팀장님한테 미안하네. 근데 이제 저자의 말에 의하면 단말기, 이 리더라고 하는데 단말기를 만드는데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스크린이라고 합니다. 그 스크린만 없어도 사실은 비용이 굉장히 싸지는데 이 앞에 스크린 때문에 비싼데 디바이스가 무료가 된다는 거는 나중에 진짜 미래에는 USB만한 조그만 크기의 초소형 저희가 USB에는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클라우드 기능이라고 하는데 그런 클라우드 기능이 있고 프로젝터, 초소형 프로젝터가 내장돼 있어서 벽이나 이런 데 쏴서 보는 거예요. 전자책을. 그러니까 책이 없이 패드가 없이 아이패드나 아니면 단말기가 없이 그 벽이나 아니면은 책같이 만든 빈 틀에다가 이렇게 비춰서 보는 거죠. 허공에 띄워서 보는. 네, 그럼 지하철에서도 남들이 다 보는 거죠, 같이. 저 사람이 무슨 책을 읽고 있구나. 스타워즈 첫 편이 언제였던가요? 74년인가? 네네, 그쯤인 것 74년, 5년인데, 그때 그 깡통 로봇. 네. R2D2가 이름이 맞나 모르겠네요. 그 깡통 로봇이 그렇게 지금으로 말하자면 홀로그램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제 홀로그램으로 촥 해서 거기 레아 공주가 이렇게 나옵니다. 네. 레아 공주가 구해달라고 네. 케노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지금은 뭐 거의 현실화돼서. 네, 그런 시대가 이제 책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자동차도 고급차는 전면 유리에 홀로그램으로 그 운행 정보가 떠요. 네. 내비게이션도 유리창에 이렇게 뜨고. 네. 그러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러면 디바이스는 소형화된 거의 거죠. 무료가 되고 네. 아까 제가 이제 컨텐츠 즉 그 책이 무료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대신에 책을 소유할 수는 없게 될 수 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전자책을 하나 구매하면 그게 내 디바이스건 뭐 어디에 소장이 되잖아요. 내 거죠. 영원히 가질 수 있잖아요. 네. 미래에는 그럴 수가 없을 것이고 TV 시청하는 것처럼 수신료나 월 얼마, 전기세, 수도세 내듯이 내고 일정 기간 대여하는 시스템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괜찮네요. 수도세처럼 내고 네. 아무 책이나 다 볼 수 있으면. 네, 그렇죠. 대신에 소장은 할 수 없는 거죠. 소유를 할 수 없는 거죠. 또 보고 싶을 때는 찾아서 보면 네,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내 책꽂이에 몇 년 꽂혀 있느니. 네. 그건 매력적이네요. 예, 책에는 문맥 광고가 들어가고 나는 수신료처럼 책 그 대여비를 네. 내고 매달 내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얼마나 걸릴까요? 50년? 50년 안에 종이책이 다 사라질 거라고 저자는 예언을 하는데요. 그럴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저자들은 인세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TV를 그 시청자가 뭘 보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냥 그렇죠. 일정의 시청비를 낼 뿐인데, 예. 그렇다면 정말 베스트셀러 작가의 인세는 어떻게 되고, 일반 책 한 달에 한 권 팔리는 저자의 인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도 있겠죠. 그것도 뭐 이제 클릭을 하거나 뭐 넘겨보면서 또 자료 수집이 그쪽에서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제가 이 시간에 뭐 작가와 독자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글쓰기도 이젠 작가만의 일이 아니라 독자가 같이 쓰는 책이 될 거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초반에 일단 그 아마존 킨들이니까 이 책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면 현재 아마존은 뭐 전 세계에 종이책이 3,500만 권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지금 180만 권을 전자책으로 만들었습니다. 킨들 내에 소장돼 있고요. 네, 이 아마존이 어떻게 전자책을 만들었냐? 혹시 전자책 만드는 법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모르죠. 뭐 그냥 파일화 한다는 거 말고는 모르죠. 예, 기존에는 이제 뭐 구글은 EPUB 파일이라고 하고 여기는 킨들은 또 독자의 파일 형식을 만들었는데 뭐 저희가 책을 만들 때 인디자인 파일이라는 그 파일을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든요. 그거를 EPUB으로 변환해서 전자책에 맞게 EPUB 파일로 하거나 킨들 같이 독자적인 플랫폼을 만드는데요. 이제 아마존은 종이책을 다 뜯어서 책등을 뜯고 면도널로 뜯어서 그걸 한 장 한 장 스캐너로 스캔을 받아서 그걸 디지털링 하는 겁니다. 용량이 커지지 않나요, 그러면? 뭐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다만 책을 파괴하는 거죠. 아름다운 책을 이제 이제 대단히 노동자들이 앉아서 책등을 다 뜯고 파괴하고 한 장 한 장 스캔하는데 이제 뭐 미래에는 전자책 토스터기처럼 아예 책을 한 권 집어넣으면 알아서 책등을 이제 날린 다음에 칼로 날린 다음에 로봇팔이 나와서 한 장씩 카메라로 찍는 그런 게 나올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뭐 한 권 정도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니까.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역마진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종이책을 만든 출판사들에게 전화해서 이제 거대 유통사니까요. 뭐 협박과 온갖 회유를 해서 자기 쪽에 전자책을 공급하도록 전자책을 공급하는 게 종이책을 주면 스캔해서 팔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출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거절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힘들죠, 근데. 네, 너무 싸게 파니까 이제 그랬더니 이제 어떤 대형 출판사다 맥밀런이라는 대형 출판사인 경우에는 자기네가 이제 어떤 새로운 가격 정책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존이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아마존 내에 종이책과 전자책의 구매 버튼을 없애버린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수만 권의 책이 없어진 거죠. 책이 정보는 있는데 독자가 사려고 하려면 구매 버튼이 없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출판사들이 연합해서 그 아마존 횡포에 대항을 해서 이제 실력을 행사했더니 이제 철회를 했죠. 그러니까 대형 유통사회가 출판사들과 저자들을 쥐고 있는 거죠. 어느 분야나 그런가 봐요. 네, 이제 미국은 좀 심하고요. 이제 아마존이 이제 독식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 전자책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뭐 출판사와 뭐 유통사 다 범출판계가 같이 연합을 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뭐 미국같이 이렇게 한 유통사가 독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이 그 몇몇 대형 서점들 네. 그런 데서
출판사를 이렇게 줄 세우고 그러지 않나요? 좀 압력을 넣죠. 네. 전자책을 뭐 나한테 독점적으로 안 주거나 이렇게 직거래 안 하면 네. 뭐 종이책을 뭐 노출 안 해주겠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조금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는 있는데요. 근데 모든 그거는 분야에서 참. 예, 과정 중에 있는 내용이고요. 결국은 종이책은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책을 계속 쌓아놓고 서가가 이제 그 비용부터 관리 비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사서들은 이제 집에서 이북을 전자책을 대여받을 수 있잖아요. 네. 뭐 단말기든 뭐든 아니면 웹에서든 그러면 어떤 책을 골라야 되는지 책이 너무 많으니까 디지털 사서는 상담해 주는 거죠. 당신은 어떤 책이니까 어떤 책이 필요합니다. 이런 책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거를 이제 디지털로 상담해 그건 주는.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네, 현재는 이제 네. 저희가 오프라인에 이제 도서관을 가면 사서가 책을 직접 물어보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디지털 안에서 해줄 수 사실 있는 거죠. 그 책은 우리가 인쇄술이 발명된 이래로 발전은 없는 것 같아요. 책은 네, 형태가 종이에 찍어서 묶어서 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별 발전이 없고 아름다워지긴 했지만 뭐 그닥 뭐가 없는데 정말 이 전자책으로 바뀐다 그러면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일인데. 네. 인쇄가 이제 유럽에서 이제 구텐베르크 혁명이라고 하는데 인쇄술과 모든 전자잉크와 이런 게 다 융합돼서 성경을 제일 먼저 만들었는데 그때 이후로 계속 똑같은 게 이제 네, 계속 책이 나온 없죠. 거고 네. 그때 구텐베르크도 책 한 페이지에 몇 줄에 그 행이 들어가야 되는가를 고민했는데 네. 킨들 개발자들도 그 아마존의 CEO가 이제 제프 베조스인데요. 네. 모여 앉아서 회의를 하는데 이 킨들 페이지 안에 네. 몇 줄의 글이 들어가야 되냐를 놓고 굉장히 아. 고민을 했대요. 아. 제일 가독성이 높은 글줄은 몇 줄일까? 아. 10줄일까? 20줄일까? 뭐 빽빽하게 넣는 게 좋을까? 어떤 게 좋을까? 아. 그게 이제 가독성인 거죠. 근데 그러면 책마다 다르지 않나요? 일정한가요? 그 칸수가? 아니죠. 이제 킨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킨들에 맞게 만들어진 거고요. 기존에 이제 구글에서 배포한 이퍼 파일은, 페이지가 없이 흘러갑니다. 내 패드에 맞게, 크기에 맞게 내용이 여기서 딱 끊기는 게 아니라 판형이 정해진 게 아니라 글이 다음 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근데 이게 또 페이지 넘어가면서 이렇게 책이 두께가 바뀌는 맛이 있는 건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종이책의 장점이 내가 들고 나 몇 페이지 정도 읽었구나 대충 알 수 있고, 네. 금세 알 수 있고. 그 느낌이 있어요. 네, 그리고 종이책이 훨씬 오래 갑니다. 전자책보다. 예를 들면 전자책을 지금 유통하고 있는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이런 쪽에 클라우드라고 하죠. 저장 서비스하는 그 센터가 저장소가 진짜 폭파되거나 이러면 저희는 전 세계 책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네. 종이책은 집에 갖고 있으면 낡을 때까지 들고 있을 수 있잖아요. 다운을 받으면 내 컴퓨터에는 파일로 저장이 그렇죠. 그래서 수시로 백업을 자기 개인 단말기든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저장을. 어디다든 받아놔야. 네. 그러네요. 서버에 있는 거 그냥 보기만 하면 네. 그건 문제가 되겠다. 구글은 현재 이제 그 출판사들과 법정 소송에 걸려서 이제 그 서류를 냈는데 법정에 냈는데 거기에 보니까 자기네 프로젝트상 현재까지 1,200만 권을 스캔을 했고요. 전 세계 3,500만 권 책 중에 이미 매일매일 하루에 5,000권씩 스캔 중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만한 인원이 있나요? 뭐 구글은 엄청난 회사니까요. 그래서 그 수많은 종이로 된 책을 다 디지털로 해서 다 자기가 소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컨텐츠를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거에 비하면 아마존은 180만 권 정도다라는 겁니다. 구글이 참 무서운데요. 그런 거 네. 보면. 다만 이제 그 아마존은 킨들이라는 단말기를 이용해서 직접 종이책과 함께 유통을 하고 있고요. 구글은 일단 컨텐츠의 어떤 허브 역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무궁무진한 사업을. 모이기만 모여놓으면. 네. 모으고 요즘은 모아놓으면 힘이고 돈이에요. 네. 그게 사람이건 자료건. 그래서 은근히 저자는 그 구글을 부러워하더라고요. 앞으로 할 사업이 너무너무 많고, 이제 아마존은 결국은, 전쟁에는 승리했지만 결국은 패배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한테 손 벌려서 팔아야 되나요? 이제 서로 연대해야 되는데, 킨들 자체가 워낙 폐쇄적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연대하기 좀 힘든 상황인 거죠.
우리는 뭐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그럼 국내에도 어쨌든 이북 시장도 있고 유통도 되고 있는데. 네, 국내는 네. 현재 전자책 시장이 매년 성장하고 있는데요. 네.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제 이 저자가 말한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교과서나 학생들은 더 전자책으로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경영의 이유상 아마존이나 이런 출판사들의 경영의 이유상 그 19금 책이라든지 네. 로맨스 책이라든지 무협 책이라든지 장르책 위주로 전자책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독자들이 원하니까요. 교육 시장보다는. 네. 그래서 근데 그 추세는 우리나라도 비슷하고요. 지금 현재 전자책 시장이 한 뭐 70% 정도가 장르소설. 네, 장르 소설로 네.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아이들 그 학교에 갈 때 맨몸으로 가서 네. 자기 책상에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모니터를 켜기만 하면 네. 교과서가 거기 다 있고 네. 거기서 내가 자판이 있어서 메모도 가능하고 네. 그게 집에 있는 컴퓨터랑 연동이 돼서 집에 가서 그냥 열어보면 내가 노트 필기한 거나 이런 것들도 다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예. 그 정도가 아니라 책 읽는 게 보통은 집에 혼자 들어앉아서 개인적인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네. 책을 열심히 혼자 읽는 게. 네. 근데 이제는 이렇게 디지털된 전자책을 다 읽게 되면 사회적인 경험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참 명문장을 썼는데요. 리딩 1.0은 우리에게 익숙한 경험이다. 그것은 종이책을 읽을 때 제목이 있는 페이지부터 끝에 있는 작가의 양력까지 읽는 것을 말한다. 이런 식의 경험은 구텐베르그가 인쇄기를 발명한 뒤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아직도 독서는 직선적이고 정적인 경험이다. 점토판이든 두루마리든 텍스트의 시작부터 끝까지 한 방향으로 읽는 것이 리딩 1.0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리딩 2.0의 입구에 서 있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다. 리딩 2.0의 시대에 독서는 더 이상 직선적이고 정적인 경험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전자책이 유동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전자책의 콘텐츠는 작가나 출판업자가 텍스트에 새로운 변화를 설치하면 업데이트되면서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텍스트 자체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다른 텍스트의 컬렉션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리딩은 이제 역동적인 활동이 될 수 있다. 또 독서는 더욱 사회적인 경험이 될 수 있다. 전자책은 다른 독자들과의 상호 교류를 가능하게 한다. 종이책을 읽을 때는 다른 사람이 그 책을 읽고 있다는 것을 알거나 그들의 이름을 탭해서 그들이 좋아하는 줄거리나 구절에 대해서 트윗할 수 없다. 그러나 전자책으로는 이런 활동이 가능하다. 상호 결합된 책을 가지고 있는 구글은 이미 리딩 2.0을 만들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리딩 2.0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내가 책을 위한 페이스북이라고 부르는 아이디어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궁극적으로 모든 책이 거대한 한 권의 책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모든 디지털 책과 종이책은 이 한 권의 책의 일부다. 어떤 책도 진공 상태에 존재하지 않는다. 루트 심벌 같은 소설도 참고 문헌으로 언급된다. 모든 책은 서로 뒤엉킨 뿌리로 연결되어 있고 이것을 하이퍼링크라고 생각하면 된다. 미래에는 단 한 권의 책, 그 안에 다른 모든 책이 포함되는 책, 내가 책을 위한 페이스북이라고 부르는 책이 있을 것이다. 당신은 어떤 책을 읽기 시작해서 링크를 따라가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책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것은 참고문헌 링크이거나 작가에게 영향을 미친 책의 링크이거나 독자가 쓴 주석의 링크일 수도 있다. 링크를 타고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면서 계속 책을 읽을 수 있다. 그것은 말하자면 책을 위한 소셜 네트워킹이다. 책을 읽으면서 구절구절을 뭐 지금도 물론 이렇게 타이핑을 네. 해서 어디에 올려놓고는 하지만 읽으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누구한가한테 불특정 다수한테 노출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작가랑 독자랑 지필을 같이 공유할 수도 있는데요. 네. 작가가 어떤 글을 써서 토론을 같이 하는 거예요. 독자들을 다 불러놓고 그럼 독자들이 이 페이지는 좀 이상하다라든지 그러면은 그걸 2차 편집에는 적용할 수도 있고요. 독자가 주석도 다는 거죠. 예, 뭐 이 책은 더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책의 내용을 그렇죠. 반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책의 문장 중에 어떤 단어가 나왔는데 그 단어를 우리는 뭐 네이버나 이렇게 검색해 보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링크를 따라가면 그 책에 영향을 미친 다른 그 링크 주석으로 가서 그 책을 볼 수도 있고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독자들끼리 토론도 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굉장히 똑똑해지겠어요. 네, 책이 끝나지 않는 거죠, 영원히. 네. 한 권의 책이. 그냥 계속 그냥 읽게 되는 거고 정말 평생을 쫓아가면서 읽을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특이한 독자들이나 특별한 독자들은 자기가 읽는 스토리에
발자취를 남길 수 있겠죠. 이 책을 읽을 땐 이렇게 읽는 게 좋겠다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그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사람들 따라가잖아요. 저희가 또 이 사람 그렇죠? 책을 이렇게 읽었구나 경로를. 예. 조금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조금 늦게 태어날 걸 그랬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저희는 지금 낀 세대죠. 종이책과 디지털 책을 이제 이것도 저것도 맛보고 아닌. 있고. 이렇게 지하철에서 이렇게 보면 가끔 있어요. 많이는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얼핏 보면 알잖아요. 뭘 보고 있을 때. 그러면 대부분이 페이스북, 카스, 아니면 카톡 수다 이런 건데 지금 말씀하신 전자책을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가끔 그냥 민자 화면에 빼곡하게 쫙 줄이셔져 있는 걸 보고 있는데 저는 뭐 전자책 세대가 아니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조금 더 늦게 태어났으면 물론 이런 말 하면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내일이라도 단말기를 사라. 네. 이럴 수도 있어요. 네. 이거 고민스럽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네. 내일 나머지 전자책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 세계에서 발행되는 책이 하나의 단말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날마다 새 책이 나오고 또 업데이트 될 겁니다. 모든 의문은 링크를 통해서 즉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언어 문제요. 이것도 단추 하나로 선택 가능합니다. 편리하지 않습니까? 또 엄청난 변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는 전자책이 전체 13%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당장 전부는 아니지만 종이책이 전자책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감각체계, 지식체계도 바뀔 겁니다.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사유가 가능하게 됩니다. 혹시 학자가 필요 없는 세상이 오는 건 아닐까요? 전자책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닐까요? 아마 그건 아닐 겁니다.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사유의 힘은 따로 길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읽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분명 다릅니다. 지식과 지혜가 다르고 지혜와 행동이 또 다르죠. 책이 종이로 만들건 파일 형태로 유통이 되건 정작 중요한 것은 사유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줄줄 외운다고 예수가 될 수 없는 것은 예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죠. 논어를 몇 번이고 필사했다 해서 공자가 됩니까? 자신만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책의 출발점은 생각이고 종착점 또한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